그럼 1번부터 봅시다. 자, 4월 20일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주당 2만원에 2000주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30만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항상 이런 걸 보면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는 거 알겠고, 또 단기 투자 목적 시장성이 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이면 취득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유일한 계정 과목이니까 이 수수료가 있네요. 수수료 비용이고,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자, 그럼 이제 금액을 채우면 우리는 2만원짜리 주식 2000 주면은 4000만원이 되고, 수수료가 30만원이고, 이 돈을 다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하셨나요? 자, 다음 5월 2일날 액면가액 2천만원 3년 만기 사채를 1920만원에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보통예금에 입금되었고, 사채 발행했으면 대변의 사채고 무조건 액면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발행한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거고, 그럼 우리는 차이나는 이 80만원만큼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쉽죠? 우리 시험 때도 이렇게 나오겠죠, 계속. 그죠? 자, 3번 5월 9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1기 예정신고분의 부가가치세 미납분 120만원을 납부불성실 가산세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이번에도 보면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계정 과목 다 알려주고 있네. 그럼 우리는 지금 보통예금 돈 나가는 건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금액 120하고, 그리고 우리는 납부불성실 세금과 공과 판관비가 나갔다라는 거죠. 그럼 120만원이고 얘는 만원이고, 그럼 121만원이다. 자, 다음 4월 30일 착한 토스트에서 공장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주문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자, 그럼 지금 거래일 현재 착한 토스트는 간이과세자이다. 이런 말 적어준 이유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일반 과세자고 카드였으면 좀 이해가 안 되겠죠. 매매추전표 이야기 나올까봐 사람들이 입력 안하고 이의제기 신청할까봐 여기 써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포인트 잡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직원들 토스트 샀으면 대변에 돈 주거나 외상하거나, 근데 지금은 카드 긁었으니까 우리 외상한 거죠. 미지급금이고, 이 돈은 카드사에 돈 갚을 거예요. 현대카드
그리고 우리 공장 직원들의 간식으로 토스트. 그러면 500번 대 독립후생비가 되겠죠. 좋은 회사네. 토스트를 이렇게 주고. 저도 이런 거 아침에 먹고 싶은데 우리 집 주위에는 슈퍼마켓마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강만 가깝다는 것밖에 없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끄럽게 오토바이 가게만 있어서 도로에 오토바이만 돌아다녀요. 자, 이제 8월 21일 외상매출금 계정에 있는 해외 매출처인 뉴욕 주식회사에 대한 외화 외상매출금 4만 달러가 전액 회수되고 원화로 환가되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외상매출금 인식할 때에 4만 달러가 1150원이었으면 우리는 계산해보면 장부에 4600만원이라고 적혀 있던 거죠. 4만 달러를 1150원 하면, 그런데 오늘은 지금 들어오는 입금 시점 오늘 8월 21일 날 1200원이면 4800만원이네요. 그럼 200만원 이익이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들어온 게 외상매출금이다. 얘는 뉴욕 상사. 그럼 외상매출금은 4600만원이라고 적혀 있던 거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4800만원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써야 되고, 그럼 차이나는 이 200만원은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고 써줘야 되죠. 그죠? 항상 우리가 이제 문제 분류보면 일반 전표 문제가 있고 메인 매출 전표 문제가 있죠. 여기에서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을 쓰고, 결산할 때만 우리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쓸 거예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외화 환산 이익 손실을 쓸 일은 절대 없어요. 이걸 쓸 일은 절대 없고, 그럼 또 거꾸로 말하면 결산 때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그날 돈 받는 거 아닌 이상은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는 결산 문제에서는 환산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안 헷갈리도록 좀 잘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일반 전표 5개부터 우리가 입력을 할게요.
다 되셨나요?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달력하기를.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과세 유형부터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부가세 유형을 잡아놓고, 자, 7월 10일날 징빙 받더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를 볼 건데, 토지 정지비. 그럼 얘는 지금 구입한 토지의 토지 정지비면 계정 과목을 토지라고 쓸 거죠. 그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네.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자본적 지출이죠. 비용 처리하는 게 수익적 지출이고,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걸렸네요. 불공제 사유 54번 불공. 다음 2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2번 매출 영세가 되겠죠. 그죠? 다음 9월 3일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우리는 11번 매출과세고, 11번 매출과세. 다음 9월 9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봤는데 원재료 매입. 원재료 매입은 불공제 사유일 리가 없죠. 51번 매입과세고, 다음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를 받으면 53번 매입 면세.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징비.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과세 유형은 다 끝났으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7월 10일날 공장 신축을 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에 대한 토지 정지비로 백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토지 정지 비용으로 1100만원 부가세 포함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그럼 그냥 차변에 토지라고 쓸 거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갔다라고 쓰면 끝나겠죠. 얘는 특이한 거 없네요. 자, 54번 불공이고, 토지 정지비 10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백두건설.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고,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원재료를 토지로 바꿔주고, 이거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다. 지금 우리는 이걸 토지라고 쓰기 때문에 불공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또 8월 12일 당사는 수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대일통상에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제품 팔고
영세의 세금계산서. 돈은 어떻게 받은지 안 적혀 있네요. 그럼 아래 보면 특별한 말 아무 말도 없으면 현금인 거죠. 현금 라인은. 그럼 현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어음으로 3000만원.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제품 판매한 거니까 우리는 얘는 받을 어음이다 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대일통상. 날짜 8월 10일날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 10개 400만원짜리. 뭐였죠? 그새 까먹었어. 대일통상. 대일통상 전자세금 계산서 붉은계 사유는 3번 외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현금으로 1000만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9월 3일 보다 사라졌어? 아니지? 유리씨가 자세히 보러 다가왔다가 사라지길래. 자, 9월 3일날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대운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단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우리 이번에 고정자산 매각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죠? 이제는 이제 며칠만 기억합시다. 그죠? 다음 주는 다시 다음 주에 시작하고 우리 일단 토요일까지. 자, 그럼 얘 장부 가격이 얼마죠? 400만원이죠? 400만원 600에 사서 200 달았으니까 400만원짜리 우리가 판 금액은 300만원에 팔았죠. 30만원은 부가가치세 낼 거 아니잖아. 그럼 장부 가격 400만원짜리 팔고 300만원 받으면 100만원 손해죠. 그럼 무조건 100만원 손해 나와야 되지. 100만원 손해가 안 나오면 나는 틀렸다라고 했어요. 입력했을 때. 자, 그럼 이것만 오랜만에 먼저 한번 써보세요. 먼저 입력 한번 해보세요. 얘는 오랜만에 하면 또 새로워요, 느낌이. 됐어요? 자, 입력해보면 세금이어서 발행했고 우리가 판 거는 기계장치고 우리가 판매한 금액은 300만원의 별도 대운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혼합. 첫 번째는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꿔주고 그리고 금액을 취득 원가로 변경해주고 다음 차변에 기계장치 다음 번호 쓰고 금액이 200만원이다. 다음 내가 돈 받는 거 나는
지금 전부 다 다음 달 말일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수금. 내가 받을 돈은 330만원. 그러니까 위에 마이너스 1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지금 손해봤다고 떠있죠.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100만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냥 순서대로 쭉 적어 내려오면 그냥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값이 나오죠. 자, 다음 9월 9일 원재료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약서를 발급받았다. 매입대금 중 5월 1일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얘는 원재료 산 거고 과거에 지급한 거 선급금 100만원 지우고 나머지 133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줬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9월 9일날 51번 매입과세고 우리가 산 것 원재료 금액은 13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 전자세금계약서고 분계는 호나 원재료 산거고 우리는 선급금 100만원 빼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별 특이한 게 없다 그죠? 자, 다음 5번 10월 8일 당사의 판매부서는 거래처 접대용 근조 화환을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럼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고 판매부서 거래처 접대용 화환이니까 우리는 800번대 접대비고 그죠? 접대라고 불공가면 안되는 거 아시죠? 부가가치 신고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계산서잖아요. 면세 그죠? 계산서의 특징이 세 칸이 없는 거예요. 세 칸이 있는데 세액을 안 적으면 영세유 세금계산서고 세 칸이 없으면 계산서인 거예요. 자, 그럼 자, 날짜 10월 8일날 53번 매입면세 건조화환 한 개 8만원짜리 거래처는 제이슨 꽃하원 전자계산서 그리고 분계는 잠깐만 돈 어떻게 주고받는지는 안 봤네. 접대비인데 외상미수금이네. 위에 거래내역은 없으니까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럼 얘는 800번대 접대비고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매입매출전표는 끝났고 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로 가서 자 1번 이 문제에 한하여 두타전자는 과일인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정한다.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신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시오. 자, 한솔청과 두솔청과 둘 다 사업자죠. 사업자니까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아야 되는데 잘 받았네요. 그리고 품명도 사과 복숭아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이니까 얘는 의제매입세 공제 두 개 다 해당 사항이 되죠. 다음 일기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은 1,500, 확정시 과세표준은 2,000, 기계공급가액 500만원은 제외한 것이. 자, 기계 판 거는 우리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 매각은 이걸 우리 지금 얘네들을 매출한 걸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외한 것이 적었으니까 문제 없고. 근데 이 문제에서 미스가 난 게 예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을 18만원 공제 받았대요. 그럼 예정신고 공제분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답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았다는 건 예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대상 매입액이 있다는 이야기죠. 샀으니까 공제받았겠지. 근데 그 산 거에 대한 정보를 안 주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원래 줬어야 되잖아. 왜냐면 샀으니까 줄 건데, 그걸 왜 제가 줘야 된다 말하냐면 한도 계산할 때 과세기간가 할 거기 때문에 원래 더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을 공제받았다면, 자, 이거는 문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 이 금액 공제받았다면 우리는 18만원이면 468만원만큼 샀던 거예요. 매입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104번의 4에서 받은 건데 지금 얘가 안 적혀 있죠. 그래서 혹시 우리 때 나왔는데 또 신경 안 쓸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뭐 없는 대로 해서 쓸게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가서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첫 번째 한솔청과 취득은 2020년 5월 31일 계산서고 사과고 수량은 1000개 매입가격은 1000만원 공제율은 104분의 4 다음 두설청과 2020년 6월 12일 신용카드고 복숭아 수량은 500개 금액은 500만원 104분의 4 자, 그럼 이제 한도 계산을 할 건데, 자,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이 1,500이고 확정분은 2,000만원이고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건 단기 매입액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게 문제에서 18만원이 있다는 거는 지금 1,500은 이번에 산 거죠. 얘 두 개. 그러면 예정 때 거 더해줘야 되는데 그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넣어도 이 금액만 공제될 거예요. 왜냐면 한도 넘었거든. 뭐 더해봐야 뭐 금액은 똑같겠죠. 하지만 주면 제대로 제시해주면 여기에도 더해서 써주세요. 예정신고 때 공제 대상액이 있으면 써서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이거 K레벨이라서 문제 내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스마트A는 얘가 예정 확정 걸로 나눠져 있잖아. K랩만 하나로 뭉쳐져 있으니까 내는 사람도 두 개 있는 거 봤으면 예전 것도 써야지라고 생각했을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얘 작성은 끝났죠. 자, 저장하면 끝났고,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두타전자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하며
신고서 작성을 위한 전표 입력도 생략,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매출 자료를 보면 제품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우리는 매출의 세금계산서 1번에 갈 거고, 일단 먼저 다 보고 한 번에 입력할게요. 자, 두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거. 당연히 신용카드 있으면 얘는 과세에 부가세 별도 적혀 있죠.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칸에 쓸 거고, 내구 신용장에 의한 재활 공급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3번 칸에 쓸 거고, 아니 3번이래 5번 칸에 쓸 거고, 다음 재화의칙 수출 영세율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그럼 영세율의 기타 칸에 6번 칸에 들어가겠죠. 또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대요. 그럼 얘는 그죠,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200만원 대손 당했으니까, 당했으면 안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못 받았어요, 안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200만원 쓸 거고 8번 칸에. 자, 다음 원재료 매입한 게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어요. 그러면 원재료니까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에 10번 칸에 1억 5천에 1,500. 법인카드로 구입한 원재료 매입, 카드로 원재료 샀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거기에 41번 칸에 800에 80만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거래처 접대용 선물 세트를 샀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고 고정자산 아닌, 그럼 얘도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 10번 칸에 이하고 합쳤어야 되겠다. 그죠? 근데 금액이 안 겹치죠. 1억 5천 770, 1577만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니까 불공제는 이렇게 넣어두고 넣었다 빼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 쓸 거니까 우리는 16번에 51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770에 77만원 또 써줄 거고, 원재료 매입한 거 예정신고 누락분 전자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수취, 그럼 매입 세금계산서죠. 그럼 38번 칸에 예정 누락분 38번 칸에 세금계산서 900에 90만원 쓰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대요. 그럼 얘는 54번에 만원, 그래 만원, 그 만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국세청 전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죠? 그럼 이제 답하겠으니까, 지금 얘 발급 시 국세청 전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야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 그 소리예요. 근데 봤더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없네. 또 없다, 그죠? 오랫동안 없으면 어릴 때 등장할 것 같아요.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 첫 번째 매출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2억 원을 1번에 쓰고,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거래 3번 칸에 쓰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5천만원 5번 칸에 쓰고, 직수출 1억 2천만원 여기 영세율 기타에 쓰고, 다음 대손세액 가감에 마이너스 200만원. 다음 또 원재료 매입한 거 1억 5천에 1,500만원. 다음 우리 법인카드로 구입한 거 41번에 800만원에 80만원.
접대용 선물 세트 구입한 거 여기에다가 대주는 거. 1억 5천 770만원 1577만원. 다음 원재료 매입한 거 예정 누락분 여기에 900만원에 90만원. 다음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에 만원. 19번 클릭하면 오른쪽 바뀌죠. 자, 그럼 누락한 매입세액만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도 끝이네요. 그죠? 예? 뭐 빠뜨렸어요? 제가 뭐 빠뜨렸어요? 글로 써봐요, 글로. 내가 뭐 또 정신줄 났나? 아! 불공! 불공! 맞네. 아, 나 시험 보면 큰일 나겠다. 불공제. 아이고, 참. 넣었다 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저는 안 빼고 있죠. 대단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으니까 시험 30분 만에 끝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끝났죠? 어후,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얘는 끝났네요. 자, 우리 18분인데 쉬었다가 이제 계산 원천인수 이론 문제 이렇게 풀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